하루에 20시간 찍힌 적이 있긴 해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제재를 하면 엄마 아빠도 죽일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거야. 마약보다 더 하죠. 전혀 전력을 쓰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정보를 계속 받기만 하는 거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만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사람들의 눈이 스마트폰을 향해 있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헬스클럽 회원들.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 네. 화이팅! 9호에 맞춰 동작을 진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활기차게 주말 시작하자고 주말마다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 기획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유보리 씨.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는 요즘 쇼폼 촬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준비한 간단한 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보고 할 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봐요. 그래서 홍보용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저희도 기분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쇼폼이란 길이가 1분 내외인 짧은 영상을 뜻합니다. 2016년 틱톡이 출시되고 2021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쇼츠와 릴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쇼폼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종 챌린지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젊은 층의 유행을 선도하면서 숏폼이 SNS의 진화된 형태, 새로운 소통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숏폼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76%, 젊은 세대일수록 사용 경험이 많았습니다.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숏폼을 시청하는 사람 10명 중 3명이 긴 동영상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쇼폼이라는 형태는 이제 지금 최근의 형태죠. 아주 짧고 그다음에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 뭐 틱톡을 통해서 전해지고 몇 번에 내가 관심 있는 거면 보기 시작하면 그 소위 말하는 자동 알고리즘이 편하게 제공을 해주니까 이제 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젊은 층에게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성수동. 이곳에서도 쉽게 쇼폼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한 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박경연 씨. 그에게 쇼폼은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은 콘텐츠라고 합니다. 쇼폼의 장점은 제가 할애해야 될 시간이 엄청 대폭 줄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를 10분짜리를 만든다면 1분의 편집이 한두 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쇼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 알고리즘도 더 빨리 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이나 노력적인 부분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쇼폼과 보내는 경연 씨. 가볍게 웃고 넘기는 짧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즐겨본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총 15시간 32분. 이번 주? 아니면 하루? 1일 평균 3시간 53분이고요.
아마 주 통계로는 15시간 32분. 거의 뭐 하루 반나절은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엄지족이라고 하죠. 진짜 엄지족처럼 엄지손가락만. 저 여기에 굳은 살 박혔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숏폼이 대세로 떠오르며 달라진 변화.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한 대형 크리에이터들 또한 짧고 굵게 시선을 사로잡는 숏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싱글벙글 채널 하고 있는 최지명, 김준입니다. 코미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냥 2분, 3분짜리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정도. 100만 안 나오잖아요, 좀. 근데 또 나오니까요. 나와? 예. 이제 나와? 네, 이제 나와. 예. 개그맨 출신으로 한때는 TV가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앞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경비를 맡고 있는 딴지 아저씨입니다. 4년 전 크리에이터로 시작한 그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게 점차 짧은 숏폼 코미디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작년 1월, 2월부터 더. 쇼츠를 올렸던 것 같아요. 더 30초짜리 영상을. 짧은 것도 한번 누군가가 만들어서 봤는데 잘 됐어. 그럼 짧은 걸로도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쇼폼을 해달라는 그런 문의도 있나요? 있죠. 있죠. 쇼폼도 광고를 많이 생각보다 많이 원하고 계세요. 이제 쇼폼 시대가 넘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뭔 일이냐? 너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설마 야, 청첩장 주려는 거 아니고, 보험 가입도 아니고, 정수기 팔려는 것도 아니고, 옥장판 팔려는 것도 아니고. 종교 권유도 아니고. 오케이, 반갑다 친구야. 근데 너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돈이었냐? 여보, 2월 18일이 무슨 날이었지? 되게 중요한 날 같았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네. 이게 생일도 아니고. 생일 맞아. 생일? 누구 생일? 내 대학 선배 유진 언니 생일이잖아. 아, 유진이. 오빠 전 여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도 좋아해 주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TV를 볼 때 TV를 잘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답답해. 현대사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초 보고 넘기고 킬링 타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숏폼이 일상을 파고들면서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쇼핑몰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하는 진내경 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그에게 숏폼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저는 원래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릴스가 너무 유행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릴스를 많이 하고 제 거 올리는 피드는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의 요정에 힘을 받으려면 릴스를 올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숏폼을 통해 짧은 영상의 위력을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990개 정도가 팔렸거든요. 이 한 컷에. 소비자들은 이 순간에 전환율이 엄청 높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시각적으로 소비자한테 무언가를 자극하는 거죠. 광고로까지 외연을 확장해가는 숏폼. 짧은 콘텐츠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이를 판매로 연계시키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의 발빠른 변화. 사진과 텍스트 기반이 아닌 숏폼으로 제품 정보와 리뷰를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쇼핑몰도 생겨났습니다. 저희 이제 자체 내에서 리서치를 해봤을 때도 소비자의 거의 70% 이상이 30초 이내에도 물건 컨텐츠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확인을 해서 물건을 보다 재미있게 조금 그 유저들의 아이디어가 좀 녹아드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호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숏폼을 즐기는 하루 평균 시간은 약 76분. 주말엔 평일보다 20분가량 더 많이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리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숏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여기에 이 자리에서요? 아니요. 오면서 계속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출근할 때 한 20분, 30분 보는 것 같고요. 퇴근할 때 20분, 30분. 집에서 자기 전에 20분, 30분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숏폼에 빠져드는 사람들. 또 다른 고민도 생겼습니다.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빨리빨리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빨리 분비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빠르고 강렬하게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숏폼 콘텐츠가 사람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숏폼의 대표 주자인 틱톡의 글로벌 이용자 수는 16억 명. 쇼츠와 릴스의 하루 평균 조회수는 각각 700억 회와 2천억 회로 지금의 SNS 생태계는 숏폼이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취향에 맞는 내용을 알아서 보여준다는 것이 숏폼의 급성장 비결로 꼽히는데요. 시청하는 콘텐츠의 이 70%는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 넘겨본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 있죠. 숏폼의 강한 중독성을 놓고 디지털 마약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26살인 박상현 씨. 헬스장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셋, 넷. 호흡을 가다듬는 짧은 찰나. 그의 시선이 숏폼을 향합니다. 좀 그만 봐라. 다음 순서를 기다릴 때마다 무의식 중에 찾게 되는 스마트폰. 운동보다 숏폼에 더 빠져 있습니다. 좋네. 한시도 놓지 않으시네요. 아 근데 이게 쉴 때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보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 할라 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유튜브 33시간, 틱톡 6시간, 인스타그램 5시간, 블로 1시간. 많을 땐 하루 8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숏폼과 함께 보냅니다. 저는 약간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좀 많았었고 스포츠 좋아해서 야구 영상, 국가 관련된 거, 약간 국뽕 영상 막 엄청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게 엄청 유익하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영상 뭐 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밤을 샌 적도 있고 왜 계속 보게 되는지를 내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현타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숏폼에 빠진 지 1년. 어느새 밤낮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스마트폰을 챙기는 상현 씨. 눈 뜨자마자 숏폼부터 찾습니다. 숏폼에 지배당한 일상. 수동적으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쇼츠를 늦게까지 보고 이제 아침에 일을 하니까 정신도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일에 방해받을 때. 물리치료사인 그는 직장에서도 짬날 때마다 숏폼을 찾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자주 보니까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을 좀 하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부르시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불편한 거를 좀 도와드리거나 해야 하는데 이제 그 휴대폰 쇼츠 본다고 못 들은 거죠.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숏폼을 많이 본다고 막 중독이라 하니까 제가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는 상현 씨. 그의 중독 정도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의력, 즉 원하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하는 능력을 검사했습니다. 도형을 맞추는 간단한 작업. 집중하지 못한 채 금세 지루해합니다.
뇌의 기능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뇌파도 측정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검사 결과 예상보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지금 오류 수준도 보면 이게 초록 색깔이 평균이라면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어요. 평균보다 오답을 월등하게 많이 입력한 상현 씨. 그럼에도 반응 시간은 3배 정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첫 번째가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집중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동성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억제력이 떨어진 거예요. 뇌파 검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됐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은 과활성화됐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 집중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아예 절대 접하면 안 돼요. 이래놓고 나가서 바로 쇼폼 보면 진짜 안 돼요. 정말 중독이란 충격적 진단을 받은 상현 씨. 끊어낼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쇼폼을 절제하려 해도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손재훈 씨.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한국어로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색해요. 그냥 시선을 뭔가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를 보면서 걷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숏폼을 끊기 위해 앱도 여러 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번번이 수포가 됐습니다. 휴대폰 감옥 같은 거, 휴대폰 그냥 몇 시간 동안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해봤고 근데 뭔가 이거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또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초조해지다가 그냥 보면은 또 나아지니까 뭐 재미는 잘 모르겠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대를 졸업한 재훈 씨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게 되면서 그의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쇼폼으로 달랬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중독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뭔가 이제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것들,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쇼폼이 있고 나서는 그런 것들로 얻는 것들을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좋아하던 많은 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밀려드는 쇼폼에 자신을 내맡긴 채 의욕 없이 보내는 하루. 마음을 붙잡고 다시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쇼폼에 눈이 팔려 계획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뭔가 쇼폼 보다가 시간이 막혀져서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침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나간다든지 오늘도 면도를 못했거든요. 수많은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기억나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부쩍 떨어진 집중력,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ADHD 진단도 받았었는데 되게 막 폭력적인 장면들이나 막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점점 그냥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연구 결과 ADHD, 즉 주의력이 결핍된 과잉 행동 장애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ADHD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자주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ADHD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기가 성숙이 되는데 이 시기에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 어떤 전두엽의 성숙을 지연시키게 되고 해서 뭐 충동적인 즉흥적인 그런 성향들을 계속 가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가 좀 보고되고 있는 거죠. 아동 청소년 시기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김혜령 씨는 요즘 중학교 3학년인 딸과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다시 서술형으로 달아봐.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는 이제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도 무너지고 또 사춘기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신병원에 넣고 싶겠어요. 숏폼이란 감옥에 갇혀버린 딸. 엄마는 모든 재앙이 스마트폰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러게요. 엄마 아빠를 몰라본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지하니까. 못 보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라고 해요. 급기야 부모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아이. ADHD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로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주변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응? 그만해? 그만하자. 그러면 들어가. 응? 엄마와 딸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영재 학원에 다닐 만큼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쇼폼에 중독된 후 학교와 집을 멀리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일에는 2-3시간 정도 쓰는 것 같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나는 별로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많이 쓴다고 할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딸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준 일이 가장 후회된다는 엄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개미 지옥이죠. 정말 이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는 게 맞춤형 서비스를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아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약은 예를 들어 뭐 단약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깜빵에 가가지고 뭐를 하는데 이 스마트 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약보다 전 더한 것 같아요, 정말. 쇼폼 중독에 관해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한 바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조절력을 상실한 경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오랜 기간 끊지 못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행위 중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쇼폼 중독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쇼폼 시청으로 일명 쾌락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 세계의 감각에 무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더욱더 쇼폼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쇼츠라고 하는 거는 이야말로 즉각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콘텐츠가 수동적으로 나로 하여금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주도의 집중력,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필요한 집중력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끊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군으로 쇼폼에 중독되기 취약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SNS의 폐해를 고민했던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독 비즈니스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매튜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쓰던 물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정돈돼 있습니다. 활달하고 호기심 많던 아이. 집안 곳곳엔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기억은 5년 전 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you, Matthew. I'm going to miss you, Matt. You were a great friend. I will always remember you. Yeah, he was very popular. We knew a little bit because of his personality, but he was also good at dancing. He was always there. He would always stand up and, you know, take up for his friends and things like that. So he was always a good kid, active. 12살에 세상을 떠난 매튜. 친구들과 SNS를 즐긴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He asked for 1 hour of internet, and we granted that because we could control it off our router. Then when our oldest son came back, TJ, he went upstairs and he yelled and sai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atthew." And we saw Matthew just lying there. I mean, 아들의 사망 원인은 질식이었습니다. 경찰에선 온라인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We talked to the detective who came to our house and investigated everything, and he said that there was a lot of these social media challenges going around. Then they came up to us after and said that it was the blackout challenge or the choking challenge. 블랙아웃 챌린지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거나 고의로 질식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서 대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틱톡을 중심으로 10대들에게 번진 문화.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명의 어린이가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부부는 플랫폼 기업에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에도 제대로 된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You know, they do need to be held accountable for, you know what happens to the kids. Getting all our kids to look at stuff and everything, and leading our kids in directions that we didn't know that the kids were being led in. I feel betrayed. I felt betrayed, and I feel that they need to do something immediately. 3년 전 업계의 내부 고발은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중독 문제를 방조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두는 플랫폼 기업의 전략. 중독이 돈이 되는 사업 구조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The social media companies make their money not by subscription fees, but by advertising. And the more time they can keep you online, the more money they make, the more advertising they sell, and the more data that our kids provide, they can harvest. And so these platforms have been designed to be addictive, not as a consequence of other design attributes, but as an intended purpose. 예측할 수 없는 영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숏폼의 기능. 중독을 부르는 장치들이 우리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쇼폼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가요. 슬롯 머신처럼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뭔가 나왔을 때 짠! 하고 기대감이 충족되면 우리가 도파민이 급속도로 팍 분비되거든요. 그럼 너무 더욱더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SNS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중독성이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진짜로 많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중독성이 더 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길이를 짧게 해주면 됩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사람의 관심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컨텐츠 자체를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컨텐츠에 대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쇼폼은 정말 5초, 10초면 바로바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폼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40여 개 주정부에서 제기한 대규모 소송. SNS의 중독성이 아동과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So today, myself and 42 other attorney generals across this nation are announcing collective action in state and federal courts. Meta has chosen to maximize its profits at the expense of public health, and specifically the health of the youngest among us, just like big tobacco did a generation ago.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finally hold social media companies accountable for experimenting they're doing running children for profit. It's time to pass bipartisan legislation to stop big tech from collecting personal data on our kids and teenagers online. Ban targeted advertising to children. 국경이 없는 SNS 세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쇼폼 영상들이 챌린지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며 확대 재생산되는 자극적인 쇼폼 영상. 우리나라 청소년들 역시 별다른 제약 없이 SNS에서 이를 소비하고 또 과시한다고 합니다. 우회전식, 자해전식 그런 거. 그런 것도 감정적인 거 관심 없는데 계속 뜨고 영상 중에 그 1초, 0.5초 정도 자기의 그런 사진을 넣고 딱 멈추면 그 사진이 뜨는 자기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좀 심하게 중요보이면 가리고서 사진 찍는다던가 이런. 그것도 약간 챌린지처럼 유행했었나요? 네, 제가 그런 게 인기가 많아요. 저 그거 올리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또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 위험한 챌린지에 겁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브라트 해봤어요? 애들이 해보자고 해갖고 해봤어요. 재밌어 보여서. 이쁘게 생겼잖아요. 하트가. 지난해 1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불하트 챌린지. 바닥이나 벽면에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여 태우는 영상이 SNS에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이 나서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게 되게 위험해.
아이들끼리 이제 경쟁심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영상, 더 과격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큰 대형 화재를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60%가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고 혐오 표현이 있는 영상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된 경우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사실 망법에 이와 관련한 분명한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로 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로만 지금 이제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쇼폼을 전제로 뭘 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심의와 시정 명령을 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쇼폼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는 사후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궁무진하게 지금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에 비해서 그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심의를 하는 그 과정도 이제 일정 기간 또 이렇게 또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해 콘텐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고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시정 요구나 시정 명령이 있으면 그때 이행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어떤 그런 근거, 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플랫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쇼폼에 과몰입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할까 자책감을 느꼈던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가 집약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온전히 절제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틱톡, 메타, 구글의 쇼폼 중독, 특히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온 메타.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 여러 기능을 도입했고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과 보안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서도 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유해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18세 이하 사용자 계정의 이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에서도 가족들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웰빙 도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여러 기관이 협력해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각성과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무한 재생 등 중독성이 강한 작동 방식을 규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쇼폼 중독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인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쇼폼이란 새로운 기류의 이면, 중독 문제를 다스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독학인의 즐거움을 핸드폰에 맡기기 위해서 이걸 앞서오겠어요. 핸드폰 맡기면 그때부터 도파민 첫 번째 단계가 시작돼요. 이곳의 규칙은 하나. 행사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사람들. 자극에 길든 자신의 모습을 살핍니다. 저는 그 스크린 타임 보니까 5시간, 6시간 정도 떴어요. 저도 일평균 5시간, 6시간 정도 하긴 됐어요. 그럼 그 중에 뭐 릴스, 틱톡, 쇼츠 같은 그 쇼폼 보는 거는 얼마나 보세요? 저는 거의 대부분 릴스에다가 핸드폰을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늘 손에 쥐던 스마트폰 대신 종이와 펜을 든 참가자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할만했는데 인스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인스타그램 피드가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간을 남기고 싶은데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제 도파민에 얼마나 좀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좀 디톡스를 해보자라는 경각심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거를 무겁게 주기보다는 가볍고 재미있게 주고자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쇼폼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마음에 있는 시인들.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문장이 엄청 길더라고요. 한 개가. 처음에는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와 나 진짜 많이 읽었다 했는데 이제 절반 읽은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워 저는. 저도 이거 진짜 긴 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자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집중하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편지로 된 책이 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는 어쨌든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폰을 좀 내려놓고 책을 더 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모임이라는 것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이제 압박이 생기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쇼폼에서 조금 멀어지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쇼폼 중독에 맞선 개개인들의 노력.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 제한을 걸 수 있거든요. 어플 자체에. 내가 설정해둔 만약에 한 30분이다 하면 30분도 벌써 다 봤네? 하고 끌 때도 있고 보는 것의 횟수가 좀 줄어들고 이거 떴는 걸 보니까 끄게 돼요. 제 친구는 그 인스타그램으로 햄스터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서 핸드폰 화면을 흑백으로 아예 바꿔버렸더니 그 햄스터의 귀여움이 약간 덜해져서 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먹방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흑백 같은 거 바꾸면 좀 덜 보게 되지 않나요? 무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는 이곳에선 디지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밖에도 즐거운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주체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소리치면 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게 되고 약 중독, 담배 중독, 음악 중독 잘 보시고요.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찾고 일단 뭘 하면 핸드폰부터 찾게 되니까 중독된 것 같아요. 그 보다 보면은 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거나 이런 것도 좀 나오나요? 네, 한 번씩 나와요. 재밌던데요. 중독 문제를 겪는 참가자 상당수는 정서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홀로 쇼폼에 빠져들었던 시간. 관심과 보살핌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독 성향을 보이는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도가 높고 우울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관계성이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곳에서 관계 맺기의 즐거움을 배웁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
스마트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변화된 내일을 다짐합니다. 폰이 아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딱히 게임에 너무 열중하는 것도 아니고. 버틸만 해? 네, 버틸만 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예전에 했던 짓을 이제 안 하고 새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해요. 후하게 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7, 80% 친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고, 아이들이 여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긍정적인 신체적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되게 자부심 있게 모든 아이들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폼이란 새로운 소통법. 그 이면의 중독 시스템을 사회가 함께 제어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마약이란 자극에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중독이 되고 있는 서비스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게 등장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사회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부정적인 어떤 이제 영향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s so